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캐나다 Q&A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총 2부로 나누어서 캐나다와 한국을 비교하는 질문 15개, 캐나다 학교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15개로 나뉘어져서 총 30개의 질문에 대답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2월 1일에 캐나다에 와서 현재 캐나다에서 생활한 지 8개월이 조금 넘었고요. 한국 나이로 14살, 캐나다 나이로 만 13살, 그래서 현재 8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지난 6월까지는 7학년에 재학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일반 캐나다 학교이고 국제중학교나 한국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살면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나요? 먼저 캐나다에 살면 일단 모든 말을 다 영어로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 말을 하면 꼭 제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도 귀에 들어오지만 영어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귀를 쫑긋 기울이고 들어야 해서 굉장히 힘들고 학교 갔다 오면 굉장히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요. 그리고 가끔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되게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보다 수업들 같은 게 내용은 비슷해도 영어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아무튼 언어의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도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게 적응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적응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학교 생활은 한 3개월, 4개월 만에 적응을 했고 아직까지 언어 같은 거는 완벽하게 적응을 못했긴 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영어를 모른 채로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고 오시면 적응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거고 영어로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아카데믹한 이야기까지 이해하고 들을 수 있으면 2,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얼마나 공부하고 갔나요? 저는 영어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해서 꽤 많이 하고 온 편인데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는 쭉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6학년 때는 집에서 영어 원서들과 그 화상 영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화상 영어를 하면 아무래도 대화 실력 같은 게 늘기 때문에 화상 영어를 사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동양인인데 인종차별 받나요? 인종차별은 거의 안 당해요. 일단 식당이나 학교 또는 가게 같은 곳에선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고 캐나다 그리고 특히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경우는 동양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인종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거의 없고요. 가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조금 나쁜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가 버리는 게 좋고 거의 인종차별은 안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교육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여기는 우리나라는 약간 스피드나 정확성 같은 걸 따지는 반면 여기는 조금 더 창의력과 가능성을 좀 더 인정을 해주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수학에 비해서 여기는 조금 실생활과 연계된 것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의 성적에 학원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는 거의 다 공교육이니까 선생님들이 엑스트라 헬프라고 방과 후에 추가 도움을 주시는 경우도 많고 모든 학생들이 이걸 다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셔서 더 선생님께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어 시간에도 시를 분석하고 막 작가의 마음을 읽고 의도를 알고 그러는 반면 여기는 시를 써보고 에세이를 써보고 하는 숙제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창의력과 논술 실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가 인기가 있나요? 저는 사실 조금 기대를 하고 많이 왔어요. K-pop 같은 게 아무래도 세계에 정말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알 정도까진 아니고 그래도 몇몇 친구들은 BTS는 들어봤다고 하고 김치나 한국 음식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한국 식당도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음식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환경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여기는 토론토에 살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제가 다른 도서관에서 이 책을 보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도서관에서 그 책을 제가 사는 곳 가장 가까운 브랜치로 갖다 주고요. 제가 예약할 수 있는 책이 엄청 많고 책을 최대 50권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을 정말 잘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이 녹지지대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공기가 정말 맑고 하늘도 너무 예뻐가지고 물론 한국도 요즘 하늘이 예쁘긴 하지만 미세먼지가 봄이나 여름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진짜 공기가 시원하고 정말 토론토도 정말 좋은데 토론토 조금만 더 벗어나면은 진짜로 공기가 좋습니다. 한국이 보고 싶나요? 이거는 정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한국이 지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었고 친척들과도 자주 만나고 자주 챙겨주셨던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보고 싶고 노래방이나 떡볶이 먹는 그런 소소한 행복 같은 것들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한국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뭔가 한국어로 수다를 못 떠니까 그게 제일 조금 속상하고요. 그리고 여기 문구류 같은 게 한국보다 조금 제 취향이 안 맞고 한국 같은 데는 정말 문구류 뭐가 많잖아요, 되게. 뭔가 반짝반짝하고 블링블링한 그런 것들 파는 가게 같은 데도 가고 싶고 맛있는 한국 식당도 가고 싶고 해가지고 조금 많이 한국이 보고 싶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다른 언어도 배우나요? 네, 캐나다에서는 공용어가 영어와 불어이기 때문에 불어를 배워야 하고요. 불어를 어떻게 따라잡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불어를 여기서 배우는 게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 때를 잘 이용해서 따라잡았고 그렇게 배우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복이나 화장, 두발 규정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두발이랑 화장이랑 교복 길이 다 그 학교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선도부가.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일단 교복이 사립학교 말고는 없고요. 공립학교는 교복이 아예 없고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은 정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들도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막 다 애들 크롭티 입고 쫄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핫팬츠 입고 화장을 하고 마스카라 하고 섀도우 바르고 입술을 바르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스타일의 학생들이 많고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한 학생들은 제가 보기엔 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학교에 한국인이 있나요? 정말 슬프게도 저희 학년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학교를 갈 때 한국인이 그래도 한 명은 있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저희 학년에는 한 명도 없고 7학년에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말을 걸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 한국인이 꽤 있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그 학교에 라이언 물통을 들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한국인인지도 모르고 한국어를 하는지도 모르니까 말을 걸기는 조금 쑥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아무튼 놀스육이나 좀 그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학교에도 한국인이 정말 많을 겁니다. 공부는 이해하기 쉽나요? 이해하기 쉽다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래도 수학 같은 거는 저는 계산 같은 게 일단 받쳐주니까 수학 같은 거는 상관없고 불어도 금방 따라잡았기 때문에 불어는
좋아하고 잘하고 하는데 이제 과학 같은 거는 이제 용어 같은 게 되게 어렵고 아무래도 다 영어니까 어렵고요. 제가 아무래도 관심이 없었던 분야니까 더 이해하기가 힘들고 사회 같은 거는 재미있는데 캐나다 역사가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은 영어입니다. 국어죠. 여기서는 랭귀지. 근데 에세이 라이팅이나 온전한 영어 시간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에세이를 쓰고 성적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한국 교육보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한국 교육보다 좋은 점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좀 더 창의성과 개방성을 존중해준다는 거고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을 해주시고 좀 더 자기 생각과 논리를 펼칠 기회가 많다는 거고요. 조금 더 한국보다 좁지만 더 깊게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우리나라는 교과서가 있어서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비슷한 내용을 가르치지만 과목마다 선생님들 스타일도 다르고 숙제 내주시는 방식도 다르고 해서 더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육과 비교했을 때 더 쉬운가요? 여러분들이 캐나다나 미국 학교는 한국보다 덜 빡셀 것이다 아니면 한국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물론 학생들의 공부량이나 사교육 시간 아니면 취침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지만 캐나다라고 해서 다 쉽고 한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로 모국어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상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날씨는 어떤가요? 먼저 제가 사는 곳은 토론토입니다. 토론토는 겨울에는 정말 춥고 폭설이 정말 많이 내리고 눈도 정말 많이 내리고 그런데 여름에 너무 날씨가 한국에 비해서 좋고 한국보다 10도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이 40도면 여기는 27도, 28도밖에 안 되고요. 일단 여름에 정말 너무 덥다는 느낌을 받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공기가 너무너무 맑고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봄이나 가을에는 막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어제도 막 14도였는데 오늘은 24도고 그래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는 날씨 변화, 일교차가 크고요. 봄에 여름, 가을 같은 때 이제 우리나라보다 가로수도 많고 집 앞에 정원도 더 많기 때문에 정말 예쁜 식물들을 많이 볼 수 있고 토론토에는 청설모가 정말 많은데요. 정말 너무 귀여워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자연을 탐험할 수 있고 오리도 볼 수 있고 거위도 볼 수 있고 기러기도 볼 수 있고 청설모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도 볼 수 있고 산토끼도 운종을 볼 수 있고요. 여우도 볼 수 있고 고라니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막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은 그 무스라고 순록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캐나다의 자연은 굉장히 아름답고 가을이 되면 이제 곧 단풍이 질 건데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단풍국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캐나다의 자연과 날씨는 정말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1편 15가지 질문을 대답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캐나다에 대한 궁금증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는 게 얼마 안 남았는데 캐나다에서 잘 살다가 한국에 잘 가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Q&A 2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